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정프로화가 되고 있는 이 프로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어때 선글라스 쓰기니까 좀 편하십니까? 편하십니까? 네, 마음이 편합니다.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눈 감고 있어. 한번 눈 마음 감고 편하게. 있어봐요. 눈 감은 겁니까? 네, 감은 겁니다. 이제. 정프로가 맨날 눈 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선글라스 끼고 있으니까 까만지 안 까만지 알 수가 없네요. 자, 김상훈 기자를 바로 모셔서 네, 미국에서 현대 기아차가 자꾸 도난당하는 바람에 네. 큰일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신답니다. 빨리 네. 만나봅시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뭐 무슨 일입니까? 그 뉴스는 들어본 적 있어요. 사실 되게 오래된 뉴스긴 합니다. 예. 근데 이번에 제가 가져온 건 뭐냐면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기사인데 클리블랜드, 시애틀, 세인트루이스 뭐 이 정도 적어도 5개의 미국 시 정부가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현대기아차가 잘못한 거다 이거는.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잘못했다기보다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예. 상황인데 니들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밖에 없구나 라고 해서 소송을 했다. 뭐 그런 기사입니다. 예.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진짜로 현대기아차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그거 오늘 미국의 조금 지자체 알려드릴게요. 정부들이 네. 현대 기아차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 네. 소송의 이유는 자꾸 니네 차가 도난당하고 있다. 맞습니다. 근데 왜 미국의 지자체들은 그게 왜 걱정이에요? 도난당하면 뭐 지자체장이 물어주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계속 그 범죄가 발생을 하면 경찰들이 잡으러 다녀야 되잖아요. 예. 아, 너희들이 우리의 경찰력을 파먹고 있어. 그렇죠. 아니면 혹은 구제적인 결함이 있게 만들었다. 그래서 너희가 뭔가 소비자를 보호를 제대로 한 거 그래서. 아닌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슈 같은데요?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긴 해야 되는데 미국 시정부는 구조적인 결함이 있거나 니네들이 잘못했다까지는 안 간 걸로 보입니다. 예. 일단 사진을 먼저 슬라이드를 먼저 보여드리면 얼마나 심각한지를 조금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건 필라델피아 것만 제가 따온 거예요. 네. 지난해 기아차가 1305대, 현대차가 1285대, 한 1300대쯤 되죠. 예. 둘이 합해서 2600대쯤 도난을 맞았다. 근데 와. 포드도 뭐 2300대쯤 되고 혼다도 1200대쯤 되니까 뭐 현대기아차만 뭐라고 할 건 아니구나 예. 라고 할 수는 있는데 여기 옆에 보시면 2019년도 숫자가 있잖아요. 보시면 이래요. 급증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점유율,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도난은 엄청 당한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슬라이드 다시 또 보시면 이게 지난해 거 추이를 쭉 월별로 가져온 거거든요. 보시면 지난해 상반기에는 몇 대 안 되잖아요. 예. 근데 12월에 보시면 928대가 도난이 됐습니다. 갑자기 현대 기아차가 많이 팔려서 저런 건 아닐 테니까. 절대 예. 아니죠. 왜 그런 겁니까, 그럼? 요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예. 그래서 원래는 그 전체 도난 대수 중에서 현대기아차가 한 7% 정도 됐어요. 이 정도면 뭐 현대기아차 북미 시장 뭐 점유율 점유율과 것 비슷한데. 같은데. 네. 근데 2022년에 2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네. 미국에서 차 도난 전체가 다 늘고 있네요. 네. 2019년에서 2022년까지 3년 만에 음. 차 도난 대수는 2배가 늘었으니 미국에 돌아다니는 자동차가 2배가 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겠죠.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현대기아차가 특히 많이 늘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봤더니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요거는 제가 지난해 12월 기사를 가져온 건데 미러키에서 갑자기 뭐 1년에 10,000대씩 차가 도난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봤더니 67%가 현대기아차더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그 도둑놈들을 조금 잡아봤더니 대부분 절반이 16살 이하라는 거예요. 어린 애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얘네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봤더니 정확한 시점은 특정하기 어려운데 틱톡에 있던 영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면을 쓴 청년 둘이 남아서 현대 기아차는 이렇게 쉽게 훔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영상을 올립니다. 네. 그래서 그 영상이 되게 많이 널리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예. 얘네들이 기아보이즈라고 부르게 됩니다. 기아차 훔치는 기아보이즈. 아이들. 그래서 네. 기아보이즈라고 부르면서 기아 소년단. 청소년들 사이에서 본인들이 차를 훔쳐서 이제 고개 운전 같은 걸 하고 그 영상을 찍어서 틱톡에 영상으로 올리고 해시태그를 기아보이즈 혹은 기아챌린지 이렇게 다는 게 유행이 된 거예요. 네. 자동차 훔치고 저 한번 으쓱하고 하는 게 그 나라 청소년들 요즘 유행인가 보네요. 네, 그래서 그 제가 틱톡에 검색을 해봤더니 예. 기아보이즈로 해시태그를 단 영상들의 전체 조회수가 7,900만 회더라고요. 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왜 근데 기아차, 현대차만 많이 도난 당하고 있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한 건데 예. 저희가 자동차 키는 대부분 다 스마트 키로 예, 쓰잖아요. 요즘 나오는 차들 네.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 키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술을 이모빌라이저라고 하는 건데 이모빌라이저. 예. 그래서 이모빌라이저라고 하는 건데 이모빌라이저. 이 보밀라이죠. 네. 근데 그게 다른 차도 다 있을 텐데. 예, 한번 이게 봅시다. 1994년도부터 적용된 기술이어서 사실 뭐 대부분 들어가 있는 기본 옵션이에요. EU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0년대부터 다 의무화를 했고 예. 그래서 이게 차키가 있어야 이 돌아가는 이런 원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점화 장치가 돌아가야 엔진에 불이 켜지는 굉장히 간단한 원리잖아요. 저게요. 네, 근데 저 열쇠를 복사한다고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맞습니다. 저 열쇠 안에 있는 뭔가 칩까지 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칩은 기아차 정동장에 가지 않으면 없어요. 이런 겁니다. 지금 스마트 키에는 이 칩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리고 예전에 있는 물리키, 그냥 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칩이 들어가 있어야 이게 시동이 걸리는 건데 어. 이 칩이 없으면 돌아가더라도 시동이 안 경고등이 걸려. 뜹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고. 아. 진짜 똑같이 복사했는데도 안 맞습니다. 걸려요. 아, 그런 거예요? 돌아는 그쵸. 가는데 시동이 안 걸려. 오. 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다 기본 옵션이 돼 있는데 예. 하필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2011년에서 2021년까지 팔았던 여러 모델들의 예. 깡통차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혀 옵션이 들어가지 않는 이모빌라이저 차에는 없는 거. 예.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거예요. 예. 아, 그러면 복사만 해도 시동이 걸린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복사만 해도 걸리는데 복사까지 안 하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때 나왔던 영상이 그런 겁니다. 잠깐 사진을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예. 이제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키박스를 뜯어봅니다. 예. 뜯어봤더니 이 구멍이 보이잖아요. 예. 이게 돌아가야 되는 건데 네. 이 구멍 자체가 옆에 있는 USB를 꽂으면 바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USB를 배터리하고 연결해서 뭐 연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기는 필요 없어요. 그냥 홈이 맞는 거죠. 벤치만 구멍이. 돌려도 되는데 맞아요. 벤치까지도 필요 없고 그냥 홈 끼기만 하면 딱 USB 들어가요? 랑 딱 맞으니까 맞습니다. 그냥 돌리면 들어가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차를 보면 휴대폰 충전한다고 USB 단자를 항상 꽂아 놓잖아요. 예. 창문만 깨고 들어가면 바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USB 키박스를 단자들 뜯고. 있으니까. 늘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왜 하필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USB랑? 근데 이게 사실 USB가 아니더라도 예. 조그마한 드라이버 도구만 있으면 바로 돌아가기 때문에 굳이 USB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심지어 USB로도 돌아간다. 심지어. 그렇죠. 아. 근데 킥박스가 닫혀 있으면 이게 네. 이렇게도 안 되는데 예. 요것만 뜯어내면 바로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전자칩이 있어야지만 안 돌아가는데 그쵸. 전자칩이 없는 소위 옵션 없는 깡통차의 경우에는 네. 드라이버로 돌리든 USB로 돌리든 아무거나 할 때 돌리기만 하면 다 시동이 걸리더라.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쉬운 거였어? 근데 이럴 것까지 예측해서 이모빌라이저를 달아놨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럼 그건 아니에요. 현대기아차만 안 달아놨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결정적인 패착이 그건데 예. 그래서 자꾸 그 지난해 되게 재밌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던 게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건연구원 밑에 있는 예. 고속도로 손실 데이터 연구소란 곳에서 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자동차 모델을 대상으로 2021년까지의 차량 절도 보험료 청구 데이터를 조금 봤던 거예요. 예. 그랬더니 현대기아차가 다른 브랜드의 2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도난 잘 된다는 그렇죠. 거네. 얘기 그때 같아요. 봤더니 예. 다른 자동차 브랜드는 96%가 이 이모빌라이저가 기본 옵션이에요. 깡통차에 들어간다는 거죠. 기본으로 현대기아차 들어가 아닌 있는데. 다른 브랜드는 그렇죠. 근데 현대기아차는 26%밖에 안 됩니다. 왜 그랬답니까? 왜 우연히 아니면 그게 이제 뭐 미스테리인 거죠. 현대기아차에서는. 싸게 하려고? 근데 제가 봤더니 아니 그게 옵션으로 달아놨으면 그 돈 내고 소비자가 선택했을 하면, 테니 예. 깡통차만 하는 거예요. 깡통차만. 그러니까 내가 그 윗단계부터 옵션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건 다 들어갑니다. 근데 예. 깡통차 이렇게 물리키로 돌리는 거에만 이모빌라이저를 뺐던 거죠. 그러니까 깡통차가 많았던 거네, 현대기아차는. 다른 맞습니다. 차들도 옵션이 제일 저렴한 그런 차 레벨이 있긴 있을 텐데 거기 다 기본 옵션. 거기에도 기본 이모빌라이저는 옵션으로는 들어있는데 맞습니다. 야 이놈들아 뺄 걸 뺐어야지 그걸 빼냐? 아, 그런 거구나. 라는 얘기군요. 아, 그런 거네. 그렇죠. 근데 현대기아차는 사실 되게 억울하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모빌라이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예.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자동차 절도 사건을 연도별로 쭉 나열을 해놓은 겁니다. 2000년을 기점으로 이때 그 유럽에서 의무화를 했기 때문에 보시면 뭐 2배까지 올라갔던 시절이 있죠. 근데 이모빌라이저를 도입하고 나니까 이렇게 확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2000년 대비해서 한 20% 수준인 곳까지 떨어졌고 예. 이 중에 제일 높은 게 US 미국이에요. 미국은 의무화가 아니에요? 미국은 의무화가 아닌 겁니다. 아, 근데 미국은 의무화가 아니라서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회사들은 기본 옵션이 다른 회사가 있고 그렇죠. 현대기아차는 않는 옵션이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계산을 해봤더니 보통 가장 기본이 되는 이모빌라이저의 원가가 $50쯤 된다고요. 정확한 건 아니긴 한데. 예. 5만 원. 그렇죠. $50 정도면 사실 10만 대를 팔았다고 해도 500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이제 뭐 다른 나라 차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현대기아차 저도 주로 국산차 계속 사고 있으니까 보면 예. 내가 A라는 옵션이 필요해. 예. 다른 건 필요 없어. 그럼 맨 저렴한 깡통차를 사고 A라는 옵션을 넣으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는 안 팔아. 그렇지. 예를 들면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커튼형 에어백을 사고 싶잖아요. 예. 그럼 A, B, C, D 중에 제일 높은 D를 선택해서 뭐 온갖 쓸데없는 옵션을 맞습니다. 다 넣어야 맞습니다. 커튼형 에어컨을 넣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맞어요. 이걸 옵션질이라고 하지. 옵션질을 한 거 아닙니까? 옵션질. 그 옵션질 습관이 거기에서도 나타난 거예요. 한국에서는 현대차, 기아차 아니면 선택이 안 되니까 그런 걸 해도 그렇지. 뭐 어쩔 수 없이 샀지. 그 미국에서도 그 습관 만든 거 아닌가. 그것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겠다. 되게 억울하겠다. 그런 마음이 아닌데 현대기아차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억울하겠냐. 근데 그걸 왜 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기아차의 설명은 미스테리인 뭡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왜 안 뺐는지에 해요? 대해서는 사실 얘기를 하지 않아서 사실 그래서 대부분 얘기하는 게 비용 절감 차원이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소비자가 그 비용 그렇게 낸다니까? 막- 50불이든 500불이든? 근데 왜 그 옵션을 선택 안 하게 만드는 제가 궁금한 거 그겁니다. 예를 들면 깡통차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네가 5만 원 더 내면 이 모빌라이저 있는 옵션이야. 그런 옵션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옵션을 예를 들면 소비자한테 선택권을 주고 줬어야지. 나는 그냥 깡통차로 할래. 도둑 맞아도 괜찮아. 그러니까 깡통차 더하기 이모빌라이저 이것도 살 수 있어야지. 이모빌라이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옵션이 매우 높은 것만 사야 되는 그런 옵션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김치찌개 먹다가 계란 후라이 먹고 싶으면 네. 김치찌개 시켜서 계란 후라이 시켜야 되는데 계란 후라이를 먹으려면 꽃등심도 같이 시키게 만드는 이상한 식당이었다는 그런 의심을 받으니 얼마나 안타까워. 실제로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텐데. 네. 그 좀 그렇다는 얘기도 있다. 그런 지적도 그렇다는 있을 얘기도 수 있겠다. 여튼 아니, 현대기아차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입장에서는 텐데. 조금 억울한 게 본인들도 어쨌든 범죄의 피해자 아니냐 우리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규정 자체가 미국 의무화가 아니고 우리가 어찌됐든지 간에 2%나 안 선배 말씀처럼 옵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장애물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소비자의 선택권인 건데.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선택을 안 할 수 있는 권리를 해서 판 건데 거기 그게 그 도둑 맞았다라고 하는 거 우리 책임으로 돌리는 건 너무 억울하다 우리는. 법적인 잘못을 있는 건 아니다. 우리가 의무를 안 지키거나 그렇지는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근데 설마 그랬겠습니까? 현대차가? 자동차 회사라면 이 모빌라이저가 안 들어가면 도난이 많다는 거는 당연히 알았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도 이게 이 모빌라이저가 무조건 다 들어가 있겠거니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왜냐면 아니 그럼 이렇게 이런 썼어요. 키에도 다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걸 뺐으면 이건 이 모빌라이저 뺀 5만 원 싼 자동차임라고 팔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 주장은 예를 들면 옵션으로 빼고 그 소비자가 선택했다면 소비자가 이건 이 모빌라이저 빠진 겁니다. 이건 이 모빌라이저 들어간 겁니다. 아니야. 옵션이라고 하는 건 네. 호화로운 럭셔리 옵션이 있고 예. 에센셜 세이프티와 관련한 옵션이 있어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커튼 월에 뭐 색깔을 선택할 수 있어. 네. 이런 거는 뭐 C나 D부터 저 높은 옵션부터 선택하라고 하는 거가 네. 뭐 있을 수 있다고 쳐요. 어. 기본적으로는 깡통차에도 옵션 다 달 수 있긴 있어야 돼. 네. 그러나 그건 그렇다고 쳐. 그러나 세이프티와 관련한 거는 다 넣어줘야지. 깡통차를 사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누가 깡통차 사고 싶어서 삽니까? 돈이 없는 없어서. 사람도 돈이 없어서 사. 안전에 대해서는 내가 돈을 지불하고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안전에 대한 욕구를 그럼 그럼 여기까지 비싼 거 사야만 풀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진짜 맞는 말이네. 맞는 말입니다. 저도 완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모빌라이저든 무슨 어디 안전과 관련한 옵션은 저렴한 차를 사도 내 돈 내면 그것만 넣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걸로 비싼 거 사도록 유혹해 버릇한 버릇이 그래서 바꿨습니다. 현대 수출용 차에도 적용된 게 아니냐 하는 억울한 그런 의심을 그래서 받을 수 있다. 바꿔서 2022년부터는 네. 다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는 걸 현대기아차가 바꿨어요. 22년부터는 맞습니다. 그 전차가 지금 문제군요. 그 전차가 문제인 거죠. 그래, 좀 빨리 바꾸지. 아니야, 기본으로 넣어달라는 게 아니야. 네. 그 어떤 레벨의 차를 사도 돈 내고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줘.
그래 옵션질은 좀 어.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 공짜로 옵션질. 달라는 거 아닙니다. 빼고 싶으면 빼도 좋아. 그 김상우 기자가 현대차에 얘기 좀 해줘요. 기아차에. 제가요? 네. 수출차 말고 한국차도 그렇다. 옵션 뭐 하나 하려 그러면 난 요것만 필요한데 요거 다 사야지만 요게 들어가. 뭐 얼마나 안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족끼리 타는 차라서 커튼형 에어백을 넣으려고 하는데 네. 그거를 제일 높은 옵션을 단 차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는 그건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화면 보고 한마디 해주시죠 현대차분. 라는 그런 일각의 의혹이 있다. 현대차는 억울할 거다. 그런 마음 아닌데. 그렇지. 그런 마음 아닌데 네. 참 억울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기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얼마 억울하겠습니까 현대차가. 그 자기들은 법도 다 지켰는데 그냥 도난만 많이 당하고. 아무튼 꼼꼼하게 잘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줘 앞으로는?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거죠. 이제 이 사태가 났기 때문에 이제 현대차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미 그 이모빌라이저가 장착이 돼 있는데 이 낮아서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있는데 소프트웨어 때문에 안 되는 것들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줬습니다. 예.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난 뒤에 잠깐 슬라이드를 띄워주시면 예. 요 스티커를 붙여줘요. 요거는 안 돌아간다. 아, 깨지 마라. 훔치지 마라. 요거 네, 깨도 요거는 안 된다. 돌아가니까 훔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기아차만 보면 다 깨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청소년들이.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하드웨어가 없는 차들. 요걸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지금 맡고 있는 상황이죠. 시동 걸어도 운전을 못 하고 간다. 그런 뜻이네요. 여튼 뭐 규정을 지켰기 때문에 뭐 미루어 짐작하기는 조금 아직 이르긴 하지만 뭐 법률적인 리스크가 그래 커 보이지는 그래. 않긴 해요. 요즘 미국에서 현대기아차 점유율도 많이 높아진다고 하고 그러던데 저런 거 있으면 조금 이미지는 조금 안 좋아졌겠네요. 우리 많이 까먹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네. 안타까운 상황. 지금부터라도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네. 잘하면 된다. 미국 이야기였습니다. 그냥 다른 얘기 아니라 미국 이야기. 맞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현대차 수출 화이팅. 네,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물러가고. 태극기 라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반도체 수출도 안 돼서 걱정인데 그래도 현대기아차가 수출 잘해주고 있어서 네. 그리고 화이팅. 오늘 7시 45분에는 그 장하성 교수님, 아닙니다. 장하준 교수님, 장하준 죄송합니다. 교수님. 장하준 교수의 동생, 영국에 있는 분. 네, 런던대 장하준 교수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한국경제 뭐 걱정거리인지 네. 여쭤보죠. 7시 고맙습니다. 45분에 뵙겠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